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전화는요 02-3772-0269번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주시고요. 신청하는 시간 동안에 잠시 시장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은 0.6%가량 떨어져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9%나 올라와 있죠.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이걸 어찌 보면 이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래소 시장은 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간 위험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험자산 쪽으로 코스닥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으니 그러면 시장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리스크 요인 다 끝났구나. 위험 요소 다 끝났구나. 편하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자,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수급, 대부분의 수급이 에코프로에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에코프로는 시총 1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장이 약간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코스닥 시장은요,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과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를 비교해보면 올라와 있는 종목은 200종목대예요.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는 1200종목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실상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하락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이 좀 약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자, 이유는요, 결국 지난주에 시장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고 이에 대한 반등을 지난주에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 즉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약간 관망을 하다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요일 정도 부근부터 좀 반등을 꽤 하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 실적이 좀 중요한 기업들이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도 역시 실적 발표를 하지만요. 또한 이번 주에 넷플릭스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테슬라 수요일 날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고 하자라는 이제 약간의 관망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여전히 상방 맞고요. 이런 가운데서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 약간 이 구간에는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 월화, 오늘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본격적인 흐름은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상담을 시작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DB 하이텍요. DB 하이텍. 20%. 예. 62,000원. 62,000원에 비중 네. 20%. 네. 아하. 언제 사신 거예요? 얼마 안 되셨나요? 보름 됐는가? 예. 그게 얼마 안 됐죠? 네. 한 보름 됐을 건데, 예. 보름 되셨어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요? 매수 이 종목이 워낙에 뉴스에 좀 많이 거론됐고 그다음에 추천 같은 것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방송에서. 그죠? 네. 지금 이제 그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경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주가가 네. 단기 한번 올라왔고 이게 지금 현재 이 구도가 아직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쨌든 재료라는 게 한번 들어왔다면 주가가 올라왔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재료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DBI텍의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를 계속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매일 그 하루 종일 이거 보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보지요, 뭐. 아 그래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화장실 가셔야죠, 그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주가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DBI텍은 제가 볼 때는 좀 편하게 접근하려면 주가가 좀 빠진 다음에 접근하는 건 좀 편하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약간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좀 의지는 있으시니까 저는 65,000원 정도 위쪽으로 한번 딱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손절가도 잡고 가야 돼요. 57,800원. 지난번에 저점 한번 나왔죠? 그죠? 네. 이 자리 손절가를 잡고 이제 그 다음에 65,000원 넘어가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어져 있을 때 샀다면 사실 DBI텍은 이제 반도체 설계 쪽 이제 우리가 생산 쪽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 뉴스 쪽으로 본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밑에서 우리가 들고 간다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올라오면 잘 파시고요. 근데 혹시나 좀 떨어지면 위험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DBI텍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올라왔던 그때 재료가 반영됐을 때가 가장 시세가 크다,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정고점 자리를 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이때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점점 보면은 주가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는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 종목 빠졌을 때 접근하지 마세요. 그게 다음 반등을 위한 눌림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DBI텍에 대한 전략들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그렇고 좀 약간의 비슷한 흐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에 네, 7월 4일 날 한번 상담했었고 네, MBT 9,100원에 10%거든요. 네. 근데 그때 7,5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통화하자고 아, 그렇군요. 그랬었거든요. 네, 잘 기다리셨네요. 넘어왔죠? 네, 네. 네, 이게 좀 기다린 거에 대한 성과가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7,500원 넘어갔을 때였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왔네요. 제 방송 네. 출연하는 날 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잘하셨어요. 일단 정고점 자리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물량 소화는 이미 시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끌고 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부터는 네. 끌고 가는 자리고요. MBT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크게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부채 같은 경우에도 120% 정도대. 그 다음에 이자 보상비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부분에서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잠깐 봤는데 뭐 그렇지도 않네요. 자, 그러면 네. 지금은 문제 없으니까 끌고 가는 게 맞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 주가 한번 다시 제시해 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9,100원이 이게 매수가이신데 제가 보는 자리는 9,100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수익에 대한 욕심만 좀 버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100원. 제가 볼 때 9,000원 오면 그 100원 차이잖아요. 거기서 100원, 뭐 9,000원 왔을 때 아마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100원을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0원 부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9,000원, 뭐 9,050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9,000원 넘어가면 그때 나온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보유. 가시다가 나중에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자, 다음 전화 연결을 하기 전에 잠시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비 때문에 그런가요? 전화 연결이 좀 약간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간혹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위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흐름을 바로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의 어떤 흐름을 바로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현재 어떤 추세일까요? 코스피 지수의 추세를 볼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추세를 볼 때 보통 고점에서 내려가는 하락 추세는 최고점부터 잡는 겁니다. 반대로 저점부터 올라가는 하락 추세는 최저점부터 잡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최저점부터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여러분들도 아마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흐름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추세는 단 한 번도 이 밑으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7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상승으로 보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초 월화 지금 조정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동국 에센시요. 동구 SNC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050원에 10%인데요. 네. 너무 자꾸 내려서 어떻게 탈출이 가능할까요? 아, 그러네요. 아, 지금 동구 SNC가 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다른 풍력주들은 잘 가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다른 풍력주들은 잘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풍력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CS인드나 네. 뭐 CS 베어링인가? 그래요. 그래도 그냥 예. 아, 추세가 좋은데. 그렇죠. 예,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유독 이제 좀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성광밴드라는 회사도 지금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네. CS 윈드라는 회사도 역시 풍력주 주가가 좀 잘 네.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동국 SNC는 주가가 좀 네. 약해 보이죠. 예, 너무 그쵸. 빠지고 있어요. 근데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이 종목은? 꽤 됐어요.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으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뭐 CS 윈드나 성광밴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좀 한 가지 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CS 윈드는 지금 보면 얘는 적자였군요. 그러면 동구 SNC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는 없네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마 그 풍력주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국 SNC가 지금 상대적으로 앞에서 비교 대상으로 봤던 종목들보다 약할 뿐이지, 만약에 비교 대상을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 또 이거는 문제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풍력주들이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한번 보세요. 주가 흐름 잠깐 보세요. 올라오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죠? 네네. 아직도 지금 빠지고 있죠. 네. 이 흐름이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돌아서기 전에 지금 이제 매수한 것도 돌아서기 전에 매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앞에서 종목들 보면은 CS 윈드 이 회사 잠깐 볼게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리고 전환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전환이 됐죠. 그 전에.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전환이 됐죠. 그죠? 네. 전환되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은 네. 동구 SNC의 경우에는 좀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접근했던 시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접근하셔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흐름이 전환되고 나서 접근하셨으면 조금 더 네네. 이제 편했을 텐데, 그래서 5,05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은 네.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네네네.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재료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구 SNC는 기다리시면 그래도 5,000원 매수한 가격이 5,050원이면 그 정도 가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왜냐면 자, 지금 보면 이제 여름철 시즌이죠. 여름 네. 시즌에 보면은 우리가 전력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네네. 이제 풍력이라는 것도 뭐예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설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이 나올 때마다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뉴스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풍력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좀 뒤처질 수는 있어요.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비해서. 그런데 어쨌든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라는 이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 수 있는 가격이니까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고 네네. 5,000원 정도 오면 그때 나오세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이렇게 힘드나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명신산업 네. 24,600원에 비중 20%입니다. 비중이 20%고요. 네네. 24,000원대 매수하셨어요? 네. 따라 붙으셨네. 아니, 네. 아니, 에코프로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는데. 네. 명신산업은 올라갔다가 자꾸 내려오고 이러는데. 네. 그 목표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전망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에코프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네. 우리 네덜란드에서 이제 튤립 버블이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네. 튤립이 사실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크게? 그죠? 가치가 별로 없지만 튤립 한 송이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쏟아부으면서 막 서로 막 살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는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열된 상태. 네.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 잃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 1위까지 코스닥 팍 올라왔단 말이죠. 네.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거나 뭐 전망이 좋아서 올라오거나 이게 아니라 이미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저거 얼마나 갈까? 지금 사람들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갈까? 어디가 고점일까? 약간의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에코프로도 어느 순간 한번 이제 무너질 때가 와요. 예전에 보면 HLB 회사 코스닥 시장에서 막 올라갈 때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면서 주가 못 올라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다른 기업들 왜 에코프로는 가는데 2차전지 다른 종목은 왜 안 가지? 이게 약간 의문이잖아요. 그거는 네. 2차전지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과열 구간입니다. 마지막 그 폭탄 돌리기 있죠. 폭탄 돌리기. 네. 가족 오락관 아시죠? 예전에 보셨죠? 허참 씨가 네. 와서 그 했던 그죠? 네. 그 프로. 거기 보시면 뭐 폭탄을 서로 막 주면서 막 마지막에 폭탄 갖고 있는 사람이 터지잖아요. 약간 그런 네. 구간인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서 따라서면 안 돼요. 지금은. 네. 다른 명시산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종목 매수한 시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 빠져나오면 되는데 수익 네. 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격은 네. 26,000원이에요. 26,000원. 네. 그러니까 26,000원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대부분 다 빠져요. 지금은. 오늘 시장 빠지잖아요. 그죠? 네네. 네, 어제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26,000원에 잘 팔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FST고요. 네. 27,800원에 5%요. FST. 예. 그래,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랐다가 딱 빼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은 매수가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안 파셨나 봐요. 예, 지난번에도 매수가까지 왔었는데 제가 네. 집에 없어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매도를 못 했거든요. 집에서만 팔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아, 그러세요?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왜냐면 이 FST라는 회사도 지금 주가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터지면 네. 빵 터지고 내려가면 확 내려가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예. 16%가 그냥 확 밀려버렸죠. 그죠? 예. 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고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수주 소식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네요.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주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이게 막 꽤 저렇게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떨어질 때는 되게 막 안 좋게 막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또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응. 자, 그래서 대응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회사도 실적에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가 많다는 건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흔들고 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흔들고 고의적으로 뭐 흔들고 나서 재료니까 또 위로 올리고 또 그러면서 다시 빠지는 건 또 공매도 치면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꼭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27,000원이 약간 고비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 27,000원 자리가 지금 보면은 바로 앞전에 4월 달 볼게요. 이때 보면 이날 있죠, 이날. 이날 거래가 가장 많아요. 그죠? 이때 27,000원 살짝 넘어갔을 때였고 그리고 그 부근에서 거래들이 많죠. 이런 거래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많이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전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물량을 소화시키는 좀 어렵고 그래서 27,000원 이번에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올라갔다 밀렸지만 이 종목은 지금 분산 안 나왔습니다. 매집 분산 들어보셨죠? 네. 매집이 좋은 거예요? 분산이 좋은 거예요? 매집이 좋은 그렇죠. 거죠. 네, 아직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반등 나왔을 때 27,000원에서 정리하고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CIS요. CIS.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14,200원에 10%요. 14,200원에 10%요. 네네. 근래 최근인가요? 매수하신 가격이? 한 3월 달쯤에 했는데요. 3월 달쯤에 하셨. 네. 그러면 추가 매수는 안 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수익이 왔다가 다시 떨어진 거네요? 네네. 그렇군요. 왜 안 파셨어요? 근데 팔았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그걸 놓쳐가지고요. 지나고 나니까 좀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와요. 다시 오면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이 종목은 크게 특별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삼성 SDI 쪽하고 이제 그 뉴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네. 올라갔다 빠졌는데 네. 이번에 다시 또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를 보니까 결국 이제 특별하게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들쭉날쭉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차라리 저는 14,500원 정도 오면 그 14,500원 위로 한번 딱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을 좀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적도 이미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주 소식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14,000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잘 놓치지 마시고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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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안 들리세요? 예, 잘 들리는데요? 네, 잘 들리세요. 그러면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하고 매수 가격 비중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넷마블이고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48,200원에 매수했습니다. 48,2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이 종목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신 거죠? 네. 좀 길게 끌고 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혹시? 길게 끌고 가도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기로라면 이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반등 이용해서 나오면 되는데 길게 끌고 가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넷마블은 지금은 매수를 다른 게임주하고 비교해도 이 기업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게임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 보는 게 낫지. 그래서 넷마블은 지금 수익이잖아요. 팔고 나오세요. 네. 네, 전 정리 얘기해 드릴게요. 팔고 나오라고요? 네, 정리하세요. 네.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화요일이죠. 화요일 장 마감 후 4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4시부터고요. 지금 뭐 시장 어떻게 좀 변화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이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저 종목을 지금 사야 될까? 아니면 2차전지를 사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전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온라인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서울 강남입니다. 테헤란로 선릉 더모임 지하 1층 강연회장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상반기 지나왔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략. 상반기는 좀 재미가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재미없던 상반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재밌게 하반기를 보낼 수 있을까? 자, 하반기에 대한 전략들, 구체적인 전략들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하는 주식을 초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도 초보, 1년 전에도 초보, 앞으로 1년 후에도 초보. 그래서 이 초보가 초보를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 강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좀 해볼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은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매수 가격은 8,400원, 10%입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추가 매수에서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8,400원이신데 그렇죠. 지금 이 종목도 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쉬운 게 2020년도, 2021년도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별로 못 올라갔어요. 거기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제가 볼 때 8,400원, 비중 10%,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한 5% 정도만 더 하신다면 저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이왕이면 좀 쌀 때 한 6,800원에 근접한 가격, 이때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만 하시면 반등 나왔을 때 한 8,000원 정도쯤 그때 빠져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한 6,800원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결국은 증권주들 분명히 끌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8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그리고 올라오면 8,000원 부근에서 정리 의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매지온입니다. 매지온. 매수 가격은 42,000원에 30%. 손절할까요?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2,000원.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마 최근에 사셨나 보네요. 손절을 질문하신다는 건, 이 종목은 지금은 손절할 필요 없어요. 손절할 필요 없고 조금 더 보세요. 매지온은. 자, 일단 실적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 기업은 실적 자체의 의미는 없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자, 뉴스들이 좀 크게 나온 게 없나? 지금 잠깐만 살펴볼게요. 최근에 요 소식이 있었군요. 일단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일단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이 기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절가고 목표 주가만 잘 지켜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 35,000원 잡아주시고,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오면 45,0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 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JST나. 자, JST나. 매수 가격은 44,200원이고 비중은 5%. 추가 매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JST나 이 기업도 아마 실적이 지금 최근에 좀 잡히긴 했는데, 그쵸? 2020년도에 이 기업이 적자였거든요.
130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을 좀 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주얼리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노출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는 시기긴 한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소비가 아직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살아나줘야 돼요. 경기 회복이 좀 신호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주얼리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또는 뭐 핸드백 이런데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JST나는 지금 5%의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제 팁을 드렸던 게 있어요. 2020 기억하세요? 2020? 자, 2020이 뭐였나요? 2020은 거래량 20만 주 이상, 거래대금 20억 이상, 일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 JST나를 보세요. 거래량을 보니까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 상황을 봤을 때 3만 5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거래대금이 100만, 1000만 원, 9천만 원이에요. 1억도 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거래가 들어왔을 때면 모르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나중에 이제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면 그때 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3,000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자, 그래서 3,000원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ABL 바이오 네. 22,000원에 10%인데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거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ABL 바이오 많이 빠져 있죠. 예. 자, 이 종목도 지금 잠깐 제가 좀 몇 가지를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종목은 사실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빠졌을 때 뉴스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뉴스가 악재 뉴스는 일단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그죠? 최근 들어서 악재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근래에 이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힘들어요. 약간 좀 힘들게 좀 많이 눌러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의 주가를 잠깐 보세요. 이 기업 주가를 보면은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 제가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칸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칸을 한번 쳐봤는데 어떤가요? 주가가 이 폭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예. 그죠? 자, 그렇다면 예.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기업의 주가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팔아야 되는 가격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돌려내면 사야 되는 걸까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돌려내면 사야 되는 가격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더 밀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약간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약주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제약주 차트거든요. 네, 주가를 보니까 어떠냐면 과거에 올라올 때 이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하락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올라올 때 상승이 지금 보통 1년 정도네요. 여기서 올라온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가가 올라올 때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보면은 보통 약 1년 정도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지금 주가가 2020년도에 올라올 때도 약간 1년 정도, 그죠? 예.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떨어질 때 보세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20년 초까지 떨어졌죠. 약 2년 정도 떨어졌죠. 예. 그죠? 여기서도 지금 떨어진 거 보면 2021년도 고점 나오고 지금 약 몇 년이에요? 약 2년 정도, 그죠? 예, 2년. 2년 가까이 이제 되고 있죠. 그리고 한 네.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듯 싶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밀어버렸어요. 이럴 때는 진짜 이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지금 보면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고 눌렀잖아요. 그죠? 네. 제약주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어쨌든 이렇게 막 흔들고 탈탈 털고 나서 나중에 어느 순간 올라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올라오면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쨌든 이 종목 팔면 순절하면 다른 종목 사실 거잖아요. 너무 그죠? 많이 빠져서 손절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22,000원 올라오면 그때 판단하세요. 이걸 지금 22,000원 올라갔을 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뭐 23,000원이든 24,000원이든 이때 팔고 22,000원 갈 올라오고 것인지. 있습니까? 저는 올라온다고 봐요. 예. 그래서 흔들다가 분명히 다시 또 반등 자리 올 거고 그때 올라오면 그때 팔고 차라리 올라오면 파세요. 떨어졌을 때보다. 지금 팔기는 너무 아쉬운 자리잖아요. 그죠? 이미 다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올라오면 22,000원 차라리 확인하고 나서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잘 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KT바테 네. 22,500원에 20%요. 22,500원. 20%. 네. 자, 22,500원이면 이 종목도 좀 되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최근에 22,300원까지 올라왔다가 이건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3,000원 하면 팔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러니까 빠지는 이거 거예요. 200원만 당기고 지금 빠지고 약 올리는 거네요, 완전히. 그죠? 그러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은근히 참 네. 희한하죠, 그죠? 내가 산 가격 네. 100원 차이 이제 50원 차이 이때 막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팔 생각이 있다면 딱 내 가격 오지 않아도 팔아야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런데 또 그때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또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네. KH바텍은 지금 아직 괜찮아요. 다시 기회 오면 그때 팔면 되는데 제가 볼 때 다음 네. 기회는 22,000원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저는 차라리 21,500원? 네. 21,500원에서 22,000원. 이때 한번 반등 주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아,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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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SK 케미칼 네. 23,600원이요. 10%. SK 케미칼이고 그다음에 예. 지금 73,600원에 10%? 예, 네. 73,600원 10%. 아, 힘드네요. 이 종목 진짜. 글쎄, 지금 조금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종목도 사실 많이 빠졌을 때 사시는 건 맞아요. 그쵸? 예,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좀 들어가가지고 네. 모아가려고 그랬었는데 더 10,000원씩 빠지네요. 근데 이 종목,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주가를 한번 보세요. 주가를 한번 딱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올랐죠. 2020년도에. 이거 왜 올라온 것 같으세요? 이거? 이때 올라온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때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많이 올라고. 아니, 그때 써도 된다고. 지금 잠깐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죠? 이 백신을 예. 위탁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 잘 안 맞죠? 네네. 사람들 백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이슈가 진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 뿔뿔뿔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그냥 쓰지 말고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지금 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뭐 화학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화학 분야 사업 이쪽도 지금 네네. 업황이 좋지가 않아요. 화학주들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네네. 그 화학 제품의 소비라든지 철강 제품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인구가 많은 나라. 우리 가까이 있어요. 중국이요? 중국, 그죠? 중국이에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요. 네. 예. 중국에서 막 돈을 푸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금리 동결시키고 부양책 네. 쓰고 살리려고 하는데 아직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성장이 지금 안 보여서 그래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 전 세계에서도 지금 다 보면 금리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살아나기 시작할 건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위축 뭐 이런 이쪽에서도 역시 악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아직 없습니다. 관심도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냥 추가 매수할 필요 사지 말고 없어요. 기다리는 건가요? 이거는 나중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74,000원 정도 매수 가격보다 좀 위긴 한데 74,000원에 이걸 팔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장기로 가서 조금 더 성과를 보고 올 것이냐 이걸 나중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도 싸다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주가 싼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싼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올라가는 순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순번이 좀 뒤에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나중에 7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그냥 팔고 나올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팔지 마시고 올라오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네, 올라오면 74,000원에서 저는 그때 뭐 정리 의견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HL 만도요. 만도요. 네, 51,000원에 20%요. 51,000원에 20%요. 네. 이거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좀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수익 났다가 지금 손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야 돼요. 길게 가거나 아예 그냥 짧게 가거나.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자동차 예. 부품주. 일단 완성차 예, 예. 업체하고 부품주들은 흐름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완성차 업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 이 기업들이 미국에서 최근에 그 수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판매량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네네. 주가가 올라왔는데 사실 만두라는 회사가 현대기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납품을 한단 말이죠.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게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업황이 완벽하게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기 회복이 우선입니다. 자동차는 이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그죠?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자동차를 살 때 그냥 내 현금을 다 주고 사지 않죠. 보통 우리는 대출을 받지 않아요? 그죠? 자동차 금융을 받잖아요. 거기서 대출을 받는데 거기서도 이자가 높아가지고 받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판매량 증가 자체가 큰 이슈로 가기는 어렵고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셔야 돼요. 제대로 된 성과를 보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좀 길게 끌고 간다면 나중에 그냥 55,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럼 기다렸다가 저는 55,000원 위에서 팔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 근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그렇죠. 애초에 그러면 며칠 처음에 동안. 살 네. 때 20% 사지 않고 한 5%만 사거나 아니면 10%만 사거나 나중에 떨어졌을 때 그냥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췄다면 그럴 수 있는 자동차 상황이었다면 부품주가 좋다 그래가지고는 자동차 부품주가요? 그럼 자동차 여기서 부품주가 더 이게 뭐냐면 빠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가면 좋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죠? 올라가면 좋다 그러고 떨어지면 안 좋다 그러고 얼마 전에 올라가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떨어지니까 또 안 좋다고 할걸요. 그런 거에 예. 놀아나지 마세요. 기업을 보고 들어가야죠. 지금은 이 종목은 그러면 만약에 떨어졌으면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거라면 애초에 팔았어야 돼요. 저는 이거 못 기다리실 거라면 파는 게 맞죠.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HA 만두는 저는 기다렸다 그냥 55,000원 올라오면 그때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은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이런 이 종목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위메이드요. 위메이드 힘든 종목인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8,000원에 30%요. 48,000원에 30%. 네, 네. 그래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위믹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지금 보면 게임주들이 이제 아직 시세가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시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시세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위메이드는 제가 게임주를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이 종목은 게임주가 올라갔을 때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얘가 대장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는데 매수 가격은 48,000원이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한번 잠깐 보면은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적자죠.
네. 아무리 뭔가 그 다른 모멘텀 재료들 뭐 어떤 테마, 그다음에 뭐 작전, 뭐 세력,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실적은 놔줘야죠. 그죠? 게임 회사가 게임 네. 쪽에서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러면 재무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재무 상황 체크를 해보면, 부채 비율도, 지난 그 2021년도에 부채 비율이 60%였어요. 근데 16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죠?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제 부채도 당연히 많겠죠. 유동부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봐야 되겠군요. 지금 위에서 제가 요즘에 많이 보라고 했던 것 중에 이자 보상 배율 있죠. 얘 지금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1.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 돈을 한번 볼게요. 1,800.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회사도요. 조만간 한번 가능성은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있긴 하지만요. 항상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돈이 있어도 유상증자 같은 거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위메이드도 조만간 이제 약간 위험성이 좀 있어서 올라오면 팔고 나오세요.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48,000원 저는 올라오면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에요? 한화 시스템요. 네, 한화 시스템 16,600원대 비중 20%입니다. 16,600원의 비중 20%. 20%. 네. 네네. 이거 최근에 급락을 했네요. 네네. 지금 바로 어제 10%가 떨어졌어요. 근데 많이 올라긴 했네요. 최근에 보면. 이 분산이 나와버렸어. 이 지금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이 종목. 네, 이거 담은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어제 사신 건 아니죠? 어제도, 좀 샀어요, 더? 혹시? 네, 어제도 더 샀어요. 안 돼요. 왜 그래요? 너무 위험하게 하시는데, 주식을? 네.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 시스템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매집 분산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매집이나 분산? 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럼 더더욱 안 되죠.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파악하고 가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식도 만약에 이제 주식에서 사고가 난다는 건 이제 손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만이라도 이제 내가 산 기업이 상장 폐지당하면 어떡해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주식도 먼저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손절가 잡고 하셔야 돼요. 14,500원 손절가 잡아놓고요. 반등 나오면 16,600원이 매수 가격인데 일단 16,500원입니다. 16,000원에서 16,500원. 요 사이 반등 나오면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빠져나오는 걸로.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